안녕하세요. 제주코딩 베이스캠프의 이호준입니다. 오늘은 엑셀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강의는 기존에 출시된 파이썬 엑셀 프로그래밍 with 엑셀라이터의 요약 강의입니다. 우선 구글에서 콜랩을 검색해 주시고요. 새 노트를 여시면 이런 페이지가 뜨실 겁니다. 저는 위에 텍스트로 더블 클릭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입력해 둘게요. 기본적인 사항들을 입력했고요. 위에 제목도 엑셀라이터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접어서 깔끔한 화면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닫고요. F11 눌러서 전체 화면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코드는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엑셀에서 차트를 파이썬으로 그리는 방법, 또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 또 한글 파일을 크롤링 해와서 파이썬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변환한 다음에 엑셀로 다시 분석한 결과를 쓰는 방법 등은 이 요약 강좌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또 무료책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책을 활용하면 좀 더 활용성이 극대화된 코딩이 가능합니다. 이 노션 링크에는 문자 보내기, 메일 보내기 또는 크롤링, 워드 파일 크롤링, PDF 파일 크롤링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 엑셀라이터에 대한 이론적인 상세한 내용들은 여기선 다루지 않습니다. 바로 코드로 들어갈 거예요. 느낌표 pip3 install 엑셀라이터라고 하고 Alt Enter 쳐주세요. 앞에 느낌표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위에다가 텍스트 하나 두도록 할 건데요. 워크북과 워크시트 그리고 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워크북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워크시트는 여러분 엑셀에 보시면 이렇게 엑셀 하단에 워크시트가 있죠. 이 시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셀은 엑셀 안에 행과 열로 나눠지잖아요. 이 행과 열로 나눠진 하나의 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에 코드로 들어와서요. 설치를 했으니까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임포트 엑셀라이터 하고 Alt Enter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엑셀 파일을 생성할 건데요. 워크북 엑셀라이터의 워크북 해서 test.xl로 생성을 할 겁니다. 이 파일 안에, 그러니까 이 워크북 안에요. 워크시트를 생성할 건데 add 워크시트로요. 테스트라는 이름을 생성을 할 거예요.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문자열 값을 넣을 겁니다. A1, B1, C1, D1, E1은 각각 A1, B1, 그리고 C1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인덱싱 하지 않고 숫자로도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문자 값을 넣고 그 밑에다가 숫자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요. A2, B2, C2 그러면 A2, B2, C2에 각각 값이 들어가겠죠. 자, 이번엔 그 아래에다가 위에 표시 방법이 아니고 두 번째 로우에 0번째 컬럼에 1이라는 값.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 로우가 여기가 아닙니다. 0, 1, 2예요. 여기에 0번째 컬럼이에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A1, B1, C1은 1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0부터 시작을 하죠.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작성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워크북 클로즈로 워크북을 닫아 주셔야 됩니다. Alt Enter 실행이 됐고요. 여기에 폴더를 클릭하게 되시면 test.xl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점 3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좀 더 자동화한다 라고 한다면 폼을 돌려가면서 라이팅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두 줄 복사해 온 다음에 밑에다가 코드를 넣고요. for in range 10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 행과 열과 값으로 아래처럼 입력을 하면 자, 위에 건 어떻게 입력이 될까요? 각각의 로우에 1부터 10까지가 들어가겠죠. 레인지가 0부터 9까지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각각의 로우에 1번째 열에 60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트가 이렇게 있다면 0번째 컬럼과 1번째 컬럼 그리고 0번째부터 9번째까지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그리고 60부터 시작해서 60까지 들어가는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워크북 클로즈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Alt Enter 다시 폴더를 여시고요. 엑셀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됐고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부터 10까지 60 값이 다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안에서 연산도 가능해요. 자, 위에 코드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이번엔 1과 2라는 값을 넣었고 A2에는 플러스, B2에는 마이너스, C2에는 나누기, D2에는 곱하기를 넣었습니다. 자, 여기는 엑셀 문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는 하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면 E2가 클릭이 되죠. E2 플러스 E3 엔터를 치게 되면 더하는 값이 나오잖아요. 이걸 눌렀을 때 나오는 이 공식을 스트링으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확대를 잠시 해볼게요. 여기죠. 자, A1, B1의 값이 입력이 되니까 A1, B1 여기에 입력이 되고요. A2, B2, C2, D2에 각각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들어가는 형태인 거죠. 실행해보고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됐죠? 눌러보시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제대로 다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식뿐만 아니라 함수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밑에 코드 두시고요. 엑셀 파일 생성하고 워크시트 생성하고 거기에 행과 열 값으로 이번에는 sum 그리고 average 값을 넣었습니다. 1부터 5까지 다 더한 값이 A2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A1과 E1까지의 average 값이 B2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클릭해서 다운로드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더한 값 15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함수로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엑셀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함수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C2를 클릭했고요. 함수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um, average, if, count, max 이런 값들을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여기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사용한 함수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함수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력서 분석을 할 건데요. 위에다가 텍스트에서 이력서 분석이라고 기입을 하고요.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모듈들이 있어요. 근데 올레 파일을 사용하면 MS 워드 등을 지원합니다. 이건 우리 수업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한글 파일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글 파일로 된 1000개의 문서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일일이 엑셀로 정리해서 엑셀로 다시 분석하는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은 이력서가 있고요. 이거는 GitHub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력서 첫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안에 있는 값들로 뭐 통계를 낸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력서는 닫고요. 1번부터 100번까지 우선은 콜랩에다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고요. 자, 조금 있다가 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긴 닫아 놓을게요. 밑에다가 코드 열어주시고요. 저희가 사용할 모듈은 올레 파이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여기는 한글 파일을 파일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걸 설치해 주시고요. Alt 엔터 쳤습니다. 자, 해당 모듈을 임포트 하고요. 해당 모듈을 사용해서 현재 폴더에 있는 이력서 _1.hwp 파일을 읽습니다. 읽어온 데이터를 출력하는 코드고요. 자, 이렇게 읽어왔죠? 그러면 이 꺽쇠 모양으로 파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코드를 넣고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면 좀 더 가볍게 텍스트를 파싱할 수가 있는데요. 정규 표현식 관련된 무료 책도 출판을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텍스트를 파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책을 보지 않고 스트링에 있는 메서드 사용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에 스플릿해서 리스트로 만들고요. 네, 이렇게 만들었죠? 이 스플릿한 데이터를 스플릿 데이터라고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스플릿 데이터의 두 번째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값이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의 인덱스만 알아내서 그 값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용자가 테이블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스플릿 데이터의 첫 번째, 물론 빠르게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가 성명이잖아요. 이 성명의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코드 이 스플릿 데이터의 인덱스로 찾아내고요. 찾아낸 값의 다음 값으로, 이게 불편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름값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요. 이제 예외 처리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요약 수업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1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감싸서 스플릿 데이터에서 가지고 오면 될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러한 정보들을 개인정보라는 리스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이메일을요. 이런 건 띄어쓰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냥 타이핑을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플릿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옆에 복사를 하는 게 좋으시겠죠? 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온 값을 결과라고 하는 새로운 리스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돌 건데요. for i in range length의 split 데이터를 돌면서 for j in range length의 개인정보 길이만큼, 왜냐면 개인정보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split 데이터의 i번째 값이 개인정보의 j값과 같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성명을 찾아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값은 성명이 아니라 이 성명 다음번의 값이죠. 그래서 결과에 append를 해줄 건데 split
데이터에 i 플러스 1번째 값을 어펜드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값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꺽쇠 하고 escape 문자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없애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밑에 코드로 꺽쇠 이후의 값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한 것의 0번째 값을 가지고 오게 되면 앞에 값만 가지고 오겠죠? 자, 이렇게요. 우리가 원하는 값이 깔끔하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학력사항인데요. 학력사항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자, 그대로 Alt Enter 쳐주시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방식대로요. 그대로 여기다가도 데이터를 추가해 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i 플러스 5예요. 왜 그러냐면 인적사항은 성명 다음에 홍길동이 나오지만 학력사항은 학교명 다음에 전공이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5를 해야 학교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꺽쇠 이후로 값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번째 값이 마지막 값이죠. 마지막 값에서 꺽쇠로 스플릿해서 0번째 값을 가지고 와라 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온 값을 이제 엑셀에다가 써야 되잖아요. 인덱스에는 개인정보와 학력사항, 그래서 인덱스를 0번째 로에다가 써줄 거고요.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리절트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밑에 코드로 엑셀라이터가 임포트가 안 되어 있다면 임포트 해주시고요. 혹시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시다면 pip3에서 인스톨 해주세요. test.xl로 생성을 할 거고요. 폼을 돌면서 각각의 인덱스와 리절트를 쓸 겁니다. 물론 데이터가 많아지면 쓰기 전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 번 더 변환하는 것을 권고해 드려요. 그러면 엑셀로 좀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실행이 됐고요. test.xl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값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신안에 있을 때 이 엑셀라이터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이렇게 쭉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 데이터를 엑셀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여기다가는 보고서 형태로만 찍어주는 거예요. 위에다가 로고도 받고 그래프도 그려넣고 통계치만 여기다가 연산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닫고요. 밑에다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개의 파일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자, 글로브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서칭할 수가 있어요. 그 서칭한 결과값을 출력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요. 자, 지금 hwp 파일만 출력을 한 거잖아요. asterisk는 모든이란 뜻이죠. 그래서 .hwp라고 되어 있는 모든 파일들을 출력해라. 그런데 현재 폴더 내에서 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얻어온 파일 네임들을 맨 위에 있었던 이 원래 오픈으로 열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들을 파싱해 주시고 파싱한 데이터를 모듈화해서 엑셀로 쓰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건 여기서는 안 해볼 거고요.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이렇게 파일 네임을 얻어오는 방법 외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요. 여기서 파일 리스트 라고 한 다음에 느낌표 ls, 느낌표 ls가 뭐냐면 위에다 코드 한 다음에 느낌표 ls 한 다음에 Alt Enter. 자, 그러면 이력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를 파일 리스트로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lt Enter 치고요. 파일 리스트를 제가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출력이 되죠. 대신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또 스플릿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엑셀라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